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개발자시고 본인 실명을 보내셨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한 분 한 분 일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룰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만한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질문 답변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대충 적당히 그냥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컨텐츠로 찍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인 경우에만 다룬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 같은 거를 쓰셔도 제가 이렇게 보통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걸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신입 개발자는 아니신 것 같고 이제 지금 구직 중이시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회사 결정이 좀 어렵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력은 6개월 정도 웹 작업을 한 인턴 생활이 있고 프리랜서로 웹 작업으로 4개 정도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한 언어는 PHP, 자바스크립트, HTML, 스타일시트, jQuery, AJAX, SQL 등을 사용하여서 웹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네요. 대부분 작업은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게시판까지 전부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디자인까지? 뭐지? 디자이너 출신이신가? 제가 회사를 지원할 때는 웹 쪽이 아닌 어플 개발, C 언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대부분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가 좋은 회사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면접 후 합격 제의가 온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신입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회사를 다녀서 개발에 힘을 쓰라는 제의가 많았습니다. 1번 첫 번째 회사는 유통이 수입원인데 개발부서를 만들어서 정부 과제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쪽으로 할 줄 알지만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을 배우게 교육을 하고 키워서 정부 과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저를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수가 다른 회사에서 도와주는 이사님 한 분 계시고 저를 처음 뽑는 개발자여서 사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C#을 개발하고 있고 C#으로 개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로 외주를 받고 지금은 고정 수입 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 수입 업자? 그게 뭐지? 아무튼 고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나 이런 거 의뢰를 하는 회사가 있나 보군요. 이 회사는 개발업체로 사수가 명확히 있고 바로 작업에 투입되면서 일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둘 다 개발을 차차 배워서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개발은 혼자 찾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1번도 나쁘지 않은데 2번은 사수가 있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 다 페이는 초임으로 2,800 정도이고 복지는 비슷합니다. 결정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좀 더 미래와 회사 상황이 어떨지 몰라 팀노바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팀노바님이 아니에요, 참고로. 전 노프팀장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팀노바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또한 회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니즈에 따라 다르죠.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 두 회사 중에서 고르시는데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는 일단 그걸 떠나서 이건 약간 인생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구글, 페이스북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가 뭘 중요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은 제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자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하자면 1번 회사 보통 유통이 주 수입원인 회사면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문화가 유통과 관련된 문화가 내부에 깔려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관련 쪽에 대해서 또 적나라하게 또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또 100만 안티가 양성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 회사 기업 문화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이렇게 일반적인 IT 회사보다 유통 쪽이 조금 더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꼰대 회사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좀 이제 거친 문화를 가진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개발자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첫 번째 회사는. 그런데 이제 그 배우게 교육해준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부 자체 사수가 없는 건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실력만 있으면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더 고전적일 확률이 좀 높아요. 좀 유통, 그러니까 다른 분야 또 예를 들면 뭐 영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 가면은 그 영업인들의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 이런 거라든지 뭐 개발자들끼리 보면 개발자 특유의 분위기가 있고, 이런 회사인데 이제 베이스가 유통이다 보니까 좀 문화가 IT에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꼰대력은 기대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뽑는 개발자다 보니까 더 심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외주를 받고 있는 SI인 거죠. 근데 SI인데 이 SI는 사실은 개발자들이 창업할 때 돈 없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창업하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SI 회사가 제일 만만하지. 남들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좀 회사가 업력이 좀 되고 좀 괜찮은 회사면 이제 좀 약간 규모가 애초부터 다른데, 이게 이제 건바이 건으로 이제 소기업에서 건바이 건으로 하는 SI다. 이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덜 꼰대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는 사수에 따라 다르다. IT 업계라고 꼰대가 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꼰대 문화를 본인이 근데 어느 정도, 근데 꼰대라는 걸 제가 조금 약간 안 좋게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뭐 꼰대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잘 들으면 돼. 태도 적당히 잘 맞춰주고 상사 똥꼬 잘 빨아주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취향 좀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두 회사 중에 이제 아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매출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정 수입업자가 있어도 그게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인지 뭐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하셔서 좀 월급 같은 거 밀리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SI 회사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I 회사는 이제 업무 자체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일정을 맞추고 막 이런 것들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업무가 자주 바뀐다. 이 제품 하다가 그 다음 제품하고 이런 식의 속성. 그래서 근데 이제 초보 개발자들이 해보기엔 SI가 나쁘진 않아요. 이게 다양한 제품들을 해보고 다양한 니즈들을 해보고 또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긴 하거든요, 개발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제 취향이라면 저는 개발을 풍부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회사를 가죠.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도 뭐 사람 좋고 그러면 사실 상관없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수까지 없어버리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지? 그냥 교육해서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굳이 신입 개발자 뽑아가지고 진짜 이게 중요하면 좀 돈 좀 주고 경력자들 뽑았을 텐데, 그 신입 개발자 굳이 한 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엄청 진지한지 잘 모르겠어, 첫 번째 회사가.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좋고 그러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좀 그런 경우는 워낙에 많이 봐서 이제 막 처음에 회사에서 뭐 자회사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거 별론 것 같아, 그냥 하지 말자 하면서 갑자기 팀이 6개월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작은 기업들은 좀 그런 좀 변화가 되게 많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회사는 좀 돈 밀리는 거, 좀 매출이 탄탄한지, 워낙에 저런 회사들이 저러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 회사는 얘네들이 되게, 뭔가 되게 진지하게 이걸 하는지, 이 회사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와 회사 상황이 어떨지 몰라. 첫 번째 회사는 갑자기 사라질 수 있고요. 그 팀이, 회사는 있어도 그 IT 부서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시켜서 한다는 거 보니까 저렴한 애들 뽑아서 교육 적당히 시켜가지고 싸게 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느낌도 있어. 두 번째 회사는 월급만 탄탄하게 나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학생을 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 회사를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은데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근근히 먹고 살면은 저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C랑 C샵을 본인이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웹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응용 프로그래밍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라 그러지? 지금 다를 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니까 안드로이드나 iOS나 C나 C샵으로 보통 이제 작업을 하면 보통은 운영체제를 탈 수밖에 없다. 뭐 C는 뭐 그거보다 좀 이렇게 코어적인 게 있어서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C샵이나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은 다 운영체제예요. C로도 운영체제 개발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한다. 요즘 C샵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에나 많이 했지. 근데 C랑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인베디드를 하시는 건지 매주 주로 받는 고객층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근데 웹 개발을 하시다가 이거를 한다, 언어를 배우는 차원 아니에요. 플랫폼을 배우는 차원이라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가서 힘드실 텐데 차라리 두 번째 회사에서 그냥 선배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워낙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수준은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뻔해가지고 이 연봉 받는 개발자들 보통 실력이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은데, 이제 미래 어떤 기준을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회사 미래를.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예인으로 얘기하면 내가 탑스타야. 내가 탑스타고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예뻐. 그런 사람이면은 사실 좀 까다로워도 돼. 그만큼 내가 잘났으면. 근데 이게 이제 개발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외모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매력도 없고, 뭐 딱히 이렇게 무명 배우야. 그런데 회사 고를 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명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둘 중에 한 회사를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고생합니다. 왜냐면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웹 프로그래밍 하다가 응용 프로그래밍 넘어오는 이제 개발자들이 흔하게 겪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겪을 확률이 높네요. 보니까 양 회사도 그냥 웹 하던 친구를 굳이 안드로이드, iOS, C랑 C샵으로 넘는 거 보니까 그냥 저렴하게 말 잘 듣는 똘똘한 애 뽑아가지고 그냥 키워내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고생하셔야 돼요. 언어 공부적인 측면보다 플랫폼 공부적인 측면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제 전시는 이제 리눅스죠. 그래서 리눅스 이제 커널이란 무엇이고 구조는 뭐고 이런 운영체제적인 적극 공부를 좀 하시면서 같이 플랫폼 언어 개발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샵도 마찬가지고요. C샵을 해도요. 그 C 자체가 어차피 리눅스에 특화돼서 나온 애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유닉스에 특화돼서 나온 애기 때문에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용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래밍 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눅스의 전신이 이제 유닉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운영체제라는 그 틀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회사를 고를 때가 아니야.
어딜 가든 운영체제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저라면은 2번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매출 확인했는데 만약 매출이 별로야. 너무 막 이렇게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1번을 가든지 다른 회사를 갈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한지. 첫 번째 회사는 그래도 유통 베이스나 뭐 월급은 잘 나오겠네요. 팀만 안 사라지면.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회사 그동안 또 붙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거 보내실 때 본인 실력에 대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인지 막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뭐 자기가 한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제가 보면은 보통은 그냥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내주시는 게 훨씬 제가 조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선택하시고 겁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